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엠비엔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현재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3% 상승한 2,7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 코스피 지수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2,798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의 흐름은 복잡했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장 초반에 600억 원 매수하던 것에서 현재는 2,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순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시간대별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상승률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반복하는 구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매수세를 늘려나가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전기전자, 제조업을 동일하게 업종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종목별로 크래프톤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철광 2차전지 개임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수급의 변화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이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의 변화는 어떨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이 개인의 물량 다 받아주고 있고 기관도 지금 매도세를 늘려가진 않습니다. 잠시 횡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매도세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저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11시 2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님과 함께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1%, 코스닥이 0.4%가량 상승 구간입니다. 다만 대형주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희비가 좀 교차할 법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만큼 대응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오늘도 든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는데요. 목표가 또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달성하는 게 일상이고요. 네. 제로투세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6,600원 목표 주가 달성했는데 현재도 목표가 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죠. 전략 좀 주세요. 네, 어제 장중에 이제 12%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7,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차 목표가가 7,000원 정도였는데 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늘은 조금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서 제주투세븐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유아용품 판매가 해외에서도 많이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롯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직전 고점 라인에 7,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 부근에 있었던 7,300원에서 7,400원까지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끌고 가는 매매로 좀 보시면 좋겠고 6,600원 밑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따라가 봐야겠죠. 이미도 우리에게 수익으로 실력을 입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B솔루션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하고 나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70%라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매력으로 저희는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 HB솔루션은 저는 유리기판으로밖에 안 봤는데 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000원을 안착하다가 어제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또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이제 자제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10,000원권까지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보유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9,000원 상단에 대해서 상단 부분을 잡아놓고 익절가를 잡아놓은 다음에 9,000원에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나머지 좀 보유한 분량으로서 10,000원권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솔루션은 이제 신규 접근은 좀 어렵고요. 보유자분에 한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후속 전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었고요. 익절가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가능성 때문에 9,000원이라는 가격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문을 좀 열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8만 원을 넘기며 현재도 8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때 7만 원대 이제 악재에서 노조 문제라든가 이제 HBM 맞아요. 악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뭐 재판권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걸로 사서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한 많은 분들이 100%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5% 이상 수익이 내면은 그 성공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8만 5천 원 잡아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안착을 했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올랐다가 지금 밀리지만은 충분히 8만 5천 원 이제 8만 원만 안착하면 바로 8만 5천 원까지 가니까 8만 5천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에 15% 수익이면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같은 무거운 종목으로 11%라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적이 정말 좋으신 조기준 매니저님인데요. 1년에 15%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실리콘2라는 종목으로는 무려 32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5%인데 이제 이렇게 300%도 나는 종목이 있어야지 계좌가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잘 골라서 사서 이렇게 실리콘2처럼 거의 빠지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플러스가 돼 있는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담당 임직원이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도를 잡아 먹으면서 지금 현재 기관들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뚫었는데 결국은 제가 드린 6만 원이면 시총이 3조 6천억 정도가 될 텐데 한번 6천 원, 3만 6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고 해외에서도 아직도 지금 현재 확장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6만 원인데 정말 어디까지 갈지 정말 그게 올해 연말 될 때 정말 10만 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6만 원으로 저희는 목표가가 상향된 상황입니다. 실리콘2 어디까지 가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펌텍코리아도 화장품 안에서 용기를 제조하며 주가 역시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고가 오늘 역시 경신했고요. 줄 서는 맛집다운 흐름입니다. 이제 뭐 그 보고서를 이제 뭐 줄 서는 맛집이라고 써면서 이제 펌텍코리아 뭐 6만 원 뭐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식이 이제 처음 늦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용기를 메이저를 연우랑 펌텍코리아 두 회사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이제 한국 콜마에다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됐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화장품 용기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쉬어갔는데 이제 늘 올랐다가 빠지는데 끝나고 나면 플러스 나고 뭐 이런 펌텍코리아도 실리콘2처럼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시총이 이제 5,800억인데 제가 드린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만 원까지 기대감 유효하고요. 넥스틸도 간략하게 볼까요? 6월 5일에 매수했는데 43%의 수익입니다. 0일 만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좀 호재가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급등이네요. 이 넥스틸이 이제 풍력 하부 구점으로 해서 1,6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그러니까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6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일만에서 이제 유정 관련해서 시추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위 회사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과 그 다음 회사가 넥스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정관은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품목 허가가 돼 있고 어떤 그 기술이 있는 탄소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의 하부
하부 구조물이라는 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게 이제 일반 육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해상에다가 하부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에도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넥스틸하고 이제 세아 제강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다시 이제 10,000원대 제가 13,000원 잡아드렸는데 한번 거기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까지 넥스틸도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저희가 편입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작전, 그리고 종목까지 여러분 꼭 챙겨보시죠. 오후장에는 어떤 작전이 유효할지 작전 타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공개할게요. 두 분 모두 기술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기술주 강세다. 조기준 매니저님, 그 안에서도 반도체, 팹리스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장중에 잠깐 올랐다 내려오면 일단 장이 마감됐을 때는 1위가 아니라서 이걸 또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연속적으로 저희는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기술주들의 강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6월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그동안에 5월과 6월에 대해서 테마가 워낙에 또 셌던 종목들이 오늘 다들 올라갔다가 오늘 장에서는 좀 더 낙폭을 키우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화장품주들에 대해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고 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대거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둔화됐을 때 그 수급들이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슬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구성들도 어느 정도 테마에 대해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7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을 봤을 때 이제 기술주들, 반도체라든지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이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고 이 흐름을 파도 타기를 잘 했을 때 수익도 극대화되고 어쩌면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의 맛을 봤다면 이제는 기술주로 옮겨 탈 때다라는 포인트 어떤 종목 편입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 팹리스에 관심을 갖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만 놓고 보면 수급 쏠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전략 주시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있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25만 원대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제 좀 쉬어갈 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갈 텐데 뭐 HBM 관련 주들은 이미 이제 고가권에 있고 자 그동안 하락을 했던 이제 팹리스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으면서 팹리스 관련해서 이제 가온칩스, 텔레칩스, 어버브 그다음에 에이징랜드인데 오늘 이제 뭐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에이징랜드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또 다른 종목이 이제 다원 넥스뷰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이게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레이저 마크 본딩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원 넥스뷰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포인트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목 편입을 본격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아주 IB 투자를 김흥태 매니저가 아바코를 조기준 매니저가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IB 투자는 저는 방송에서 편입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이기는 해요. 투자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면 넥스틸과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주 IB 투자는 벤처캐피탈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이제 야놀자가 이번 7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12조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야놀자에 대하다가 아마 이 아주 IB 투자가 지난 과거에 200억 원에 대한 대규모를 투자를 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시장에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 21년부터 3년 동안 넥스틸에다가도 이제 투자를 한 소식들 때문에 수익률이 44% 이상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일정 부분에서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벤처 캐피탈의 기업들은
아마 야놀자에 대한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가벼운 종목이고 한번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20%까지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 점은 좀 등락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4,000원까지 바라볼 테니까요. 시점 고점까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 라인은 3,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은 3,200원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앞서서도 전략 주실 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을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가장 적절할까요? 전체 내가 포트에서 가장 언금해서 본다면 한 5% 이내로 5% 네, 이내로. 5% 이내로 좀 소액으로서만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워낙에 급등하는 종목이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는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락적으로는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박스권 상단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장중에 4%에서 5% 정도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테마성에서 기술주에 대한 수급도를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벤처캐피탈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매집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IB 투자 김흥태 매니저님의 첫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는 OLED 관련주 가운데 아바코를 편입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초부터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한 계단 더 밟을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아바코 외에 이제 BOE가 지금 이제 8.6세대 네. 관련해서 OLED 11조를 투자하는데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제 그 BOE 수주됐다고 해서 뭐 기사가 계속 났는데 아바코랑 두 회사가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곡 증창 물류 장비 수주에 관련해서 아바코도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두 회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바코는 좀 덜 부각이 됐고 근데 거기에 이제 OLED 말고도 여기는 2차 전지나 MLCC나 3D 프린터까지 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MLCC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20개 장비 중에 거의 14개의 장비를 국산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국 공정에도 롤프레스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롤프레스를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이렇게 이제 동박 슬리팅 장비까지 여러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매출이나 실적도 보면은 거의 2천억 대에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안 알려진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작년 한 해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다른 회사는 뭐 적자 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2천억에서 130억에서 뭐 작년에는 40억 났는데 40억밖에 안 났지만 올해 1분기에 벌써 30억이 났으면 올해 150억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매수를 하면 외국인 지분이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 30%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 3% 있는 회사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 이제 요번에 눌리면서 눌림목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만 원대 매수하시고 3만 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어려운 시장임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말했던 PNT도 그렇고 네. CIS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는 안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그런 장비, 전극 공정 뭐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나고 여기 MLCC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3D 프린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업체, 그러니까 업종에 대해 관련해서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PNT로도 저희가 수익 극대화의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편입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바코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공략주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가 난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김흥태 매니저가 슈어소프트테크를 편입하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반도체 부품 쪽이죠. 한양 디지텍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부터 가볼 텐데 어제도 자동차 관련한 종목 하나를 편입을 하셨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의 대표격인 슈어소프트테크를 편입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슈어소프트테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어제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여주면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 자율주행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검증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율주행만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용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항공, 무기 체계 그리고 또 철도 차량, 이런 조선 해양 선박 관련돼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가 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시각화가 다각화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AI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그런 검증하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면 AI가 확장되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는 에러 분야를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이제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쇼에서 AI 모델 검증 자동화를 가지고 있는 베리파워 M을 또 출시했다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과거에 뉴스케어 파워에 있는 SMR 관련돼서도 검증 사업을 한번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서 SMR 관련된 수혜주라고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오류를 검증하는 사업인데 SMR도 있고 원전 분야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테마 이런 쪽에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슈로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평선을 상향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7,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700원 라인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는 저항 구간만 돌파만 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8,000원까지도 돌아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어차피 지금 자리가 우상향 자리로 이제 아예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6,000원 잡고 대응할 대로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 테크였습니다. 뉴스케일도 인정한 SMR 사업. 이 포인트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쪽에서도 모멘텀을 잘 갖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양 디지텍을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주가 흐름이 작년하고는 참 다른 올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알려주시죠. 한양 디지텍을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실적도 좋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이제 1,600억 매출에 112억. 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4,700억 매출에 1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이 나왔고 그 2022년에 이제 4,800억에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1분기에 그러면 110억, 2억 나왔다면 올해도 400억에서 500억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SSD 관련해서도 꼭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도 굉장히 핫하다. 지금 쇼티지가 났고 키옥시아에서 지금 현재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양 디지텍이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가 모 회사가 이제 같은 관계 회사가 한양 ENG거든요. 그러니까 한양 ENG는 보시면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할 때 보면은 이제 식당에 점심 시간에 나오면 이제 식당에 옷을 입고 나와 작업복을 입고 나왔는데 대부분 등에 한양 ENG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모 회사가 그만큼 1조 매출에 8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제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뭐 스마트 팩토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 디지텍도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고 이제 이 베트남에다가 이제 서버용 메모리 PC, 그다음 서버용 PC용 이제 메모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서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핫한 게 쇼티지가 난 게 개인용 PC가 쇼티지가 난 게 아니고 서버용 PC가 쇼티지가 났거든요. 그래서 DDR5, DDR4 관련해서도 지금 이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SSD 인터넷 기기, VoIP 장비도 하고 있는데 뭐 바이오 진단 기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매출은 SSD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 매출의 지금 대주주 지분이 53% 정도 있고 이제 외국인 3% 정도 있는데 현재 시총은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현재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온다면 지금 현재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적정 평가이고 올해 지금 SSD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추가 2분기도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양 디지텍 지금 4천억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이제 3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와 크게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밥 먹으러 나올 때 등에 써 있는 그 회사의 한양리엔지. 이름 네. 많이 저도 봤던 것 같아서 순간 미소가 지어졌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한양 디지텍의 매력을 쭉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편입한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을 다 들어봤습니다. 각각 두 종목이었죠. 먼저 김흥태 매니저는 아주 아이비 투자와 슈어소프트테크를,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아바코와 한양 디지텍을 편입했습니다. 오늘의 작전도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자, 아쉬운 분들, 그리고 이 시간을 놓친 분들, 그리고 나는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과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녹색 밴드에다가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장전에 이제 시황이라든지 오늘에 대한 이슈들 기사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보들이 괜찮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들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넥스트리 지금 이제 상을 치고 있는데 이제 세아제강과 관련해서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회사 넥스트리라고도 설명이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다원 넥스뷰라고 이제 이게 모 회사가 다원시스입니다. 핵융합 관련 회사인데 이제 다원 넥스뷰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새로운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3시 50분입니다. 시간도 함께 꼭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게 포착이 됩니다. 특히 개별 종목들의 개수로 확인해 본다면 코스닥은 900여 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치고는 그래도 보합이라는 점이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감까지 어떤 이름이 이어질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